일본 언론에서 한국이 앞으로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많은 전문가들은 한국이 이번 글로벌 위기 때 대처를 훌륭히 해낸 결과로 한국의 미래가 밝으며 투명하고 정직한 국가로 여겨져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하는 와중에 정반대의 분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일본 유력 경제지인 니혼게이자이는 한국이 이번 선거 이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가장 큰 이유로 한국의 선거를 예로 들었는데요. 선거 결과 야당이 상황 대처를 잘한 결과 180석을 가져갔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한국 경제에는 독이 된다는 해석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반재벌, 반기업 정서가 강하여 한국에는 경제적 구심점을 잃는다는 게 대략의 내용입니다. 니혼게이자이는 한국 산업계가 투표 이후 불안해한다며 세계적 위기 가운데 대처를 잘한 정부에게 국민들이 표를 많이 몰아줬지만 실제 경제에는 좋을 리 없다는 것이죠. 실예로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주가 사라졌으며 그로 인해서 두산중공업 수주가 줄어들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합니다. 결국 4.15 총선 압승으로 인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게 되었지만 한국 경제는 아무니 들이운다는 논조였습니다. 물론 국가별로 현재 세계적인 위기 가운데 경제 분야가 제대로 돌아가는 국가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 역시 전망이 당장 밝을 수는 없습니다만 IMF 자료에 따르면 선진국들 중에 마이너스 1%를 기록한 것은 유일하게 한국으로 꽤나 선방할 거라는 전망이지만 일본에서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배경도 궁금해지는데요. 바로 그것은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자국의 시선을 돌리는 의미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본에서는 당국의 상황 대처가 너무 느리다 보니 각 지자체나 전문가들이 민간에까지 도움을 청하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진단키트를 100만 개 공급하려다가 많은 일본 전문가들이 반대를 해서 뉴욕으로 보내버린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CEO입니다. 최근 트위터를 보면 손소독제를 구해달라고 손정의 회장에게 요청했으나 손 회장은 사실 손소독제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지만 일본에서 인허가를 받는데 1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손소독제는 모두 미국이나 유럽연합으로 들어간다고 안타까워합니다. 일본 당국은 이런 상황에서도 쉽게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죠. 이런 상황이니 일본의 대다수 국민들은 불만이 극에 달하며 자연스레 이웃나라인 한국과 비교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일본 전문가들은 한국의 보건당국자들을 빨리 초빙해야 일본이 살아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노벨의학 생리학상 수상자 교토대 교수 야마나카 시냐는 한국의 머리를 숙여서라도 노하우를 배워서 일본에 적용해야 한다고 했으며 내과 의사인 가미 마사히로는 3월 초부터 세미나를 통해 한국처럼 증상이 약간만 있어도 테스트를 시행하는 방법으로 일본이 가지 않으면 조만간 일본은 매우 위중한 상태에 처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니 한국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 데다가 오히려 비방 기사가 나오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이러한 일본의 모습을 알기 때문에 한때 일본에 마스크를 지원하겠다는 오호 기사가 나가자 많은 한국인들은 일본의 마스크를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도 한일 간의 미묘한 갈등이 있고 실제 일본에선 한국에 마스크를 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고 한국 정부는 밝힌 상황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마스크를 보낼 리는 없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도 한국에서 마스크를 보내겠다는 오보가 야후재팬 등의 기사로 실리자 베스트 답글에는 공짜는 없다, 나중에 통화 스와프 해달라고 할 것이라는 비난이 쇄도하며 한일 간의 도움을 주고받는 문제는 여전히 쉬운 것이 아닌 상황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한국과 협력을 해야 한다. 심지어 일본 매체들도 총선 이후에 한국과 이제 손을 잡아야 할 시점이 왔다고도 말하고 있지만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도 일본의 자존심상 한국의 노하우는 받을 수 없다는 쪽으로 기운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결국 일본 상태가 위중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자국을 잘 도울 수 있는 한국에게 도움은 요청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번번이 도와줘봤자 결과가 좋지 않았다며 반대 여론도 상당히 거센 것으로 전해집니다. 공교롭게도 한국이 이번 사태를 가장 잘 해결한 반면 일본은 현재 가장 어려운 국면을 맞는 국가 중 하나가 되면서 일본 당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속수무책인 국면이 지속되는 상황으로 발전되는 모습입니다. 트래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중국 해를 둘러싸고 중국과 치열한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필리핀과 베트남, 미국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중국 허베이성 우한에서 발원한 코로나19 사태가 미국을 초토화시키는 바람에 남중국 해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틈을 타 중국 정부가 이곳 인공섬에 행정구역을 설치해 중국 주권을 개정사 실화하는 실효주배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23일 중국이 코로나19 사태를 이용해 남중국해 영토 확장 야욕을 불태우고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아세안 10개국 외교장관들과의 화상회의에서 중국이 도발적 행동을 계속하며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을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웃국들에 대해 군사적 압력과 강압을 행사하고 있다며 심지어 베트남 어선을 침몰시키기까지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미국은 중국의 괴롭힘 행위를 강력히 반대한다. 다른 나라들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길 바란다고 국제사회의 동참을 촉구했다. 필리핀은 22일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군도와 일대에 중국이 일방적으로 행정구역을 신설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테오도로 록신 필리핀 외무장관은 이날 중국의 조치가 국제법에 반하고 필리핀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중국 대사관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중국해의 군사기지화를 추진하는 중국이 세부 행정구역 지정을 통해 시류 지배를 강화하려는 술책을 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록신 외무장관은 또 필리핀 군함이 자국 영해 안에서 중국 군함의 레이저 사격 조준을 받았다면서 이에 관해서도 중국 측에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중국 군함이 필리핀 군함의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한 일시와 장소, 상황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베트남 역시 중국이 베트남 주권을 존중하고 잘못된 결정을 취소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을 겨냥해 맹공을 퍼부었다. 투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베트남은 호황사, 정사군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충분한 법적, 역사적 근거가 있다고 강하게 주장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의 그런 행위는 무효이며 국가 간 우호에 좋지 않지 않고 나아가 통해 영내, 세계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베트남 정부는 또 중국 해양감시선이 지난 2일 남중국해에서 베트남 어선과 충돌해 침몰시키고 어부들을 억류했다가 풀어주는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중국의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지난달에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에 항의하기 위해 유엔에 외교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이들 국가가 이 같이 발끈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에 행정구역을 설치해 이곳을 시류지배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까닭이다. 중국 정부는 앞서 남중국해를 관할하는 하이난성 산사시 산하에 2개의 구를 신설한 데 이어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군도의 80개 지세에도 이름을 붙였다. 중국이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군도, 4지세에 이름을 붙인 것은 1983년 이후 37년 만이다. 당시 중국은 이 지역에 287개 지세에 이름을 붙이는 조치를 한 바 있다. 중국 정부가 이름을 붙인 스프레틀리 제도와 파라셀 군도, 80개 지세는 25개의 섬사주, 암초와 55개의 해저 산맥 및 해령이다.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18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하이난성 산사시 산하에 시사구와 난사구를 각각 둔다는 공고문을 올렸다. 우디섬을 중심으로 한 시사구는 파라셀 군도와 메쿨스필드 군도의 섬과 암초 및 해당 해역을 관할한다. 히어리크로스를 중심으로 설치한 난사구는 스프레틀리 제도의 섬과 암초 및 해당 해역을 각각 관할한다. 이 가운데 히어리크로스는 중국이 2014년 산호초에 건설한 인공섬으로 길이 3km 이상의 활주로를 갖추고 있는 군사기지다. 당시 필리핀, 베트남 등과 미국은 국제규범에 반하는 현상 변경 행위라고 강하게 반발했지만 중국은 공사를 강행해 구청까지 설립한 것이다. 중국 정부가 산사시 산하에 구급 행정구역을 추가로 설치한 것은 이들 섬과 주변 수역이 중국의 관할 대상이라는 주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남중국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홀린 코 싱가포르 난양이공대 교수는 중국의 이런 조치들은
베이징에 대한 주변국들의 반발과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SCMP도 중국이 남중국해 분쟁 성장학력 강화에 나섰다며 이런 움직임은 미국과의 긴장 위험을 더 높일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2년에도 베트남과 필리핀 등 인접국들의 강한 반발에도 아랑곳 없이 남중국해 주요 섬과 암초를 관할하는 행정구역인 산사시를 출범시켰다. 중국 정부가 남중국해 신류지배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는 우선 베트남, 필리핀 등 임접국이 남중국해에 매장된 자원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저지하고 중국이 이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남중국해에는 풍부한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고 해상물 동량이 연 5조 달러 규모에 이르는 만큼 중국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주변국이 자연 영유권과 어권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하는 곳이다. 사정이 이런 만큼 이들 인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남중국해 행동준칙의 합의를 종용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중국과 아세안은 2017년 8월 구속력 있는 COC 초안에 합의했다. 양측은 외부 세력의 개입을 우려해 합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지만 최근 유출된 COC 초안에서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모든 외국의 참여를 제외하는 공동 탐사를 추진하는 의도를 밝히고 있다. 이 지역의 자원을 중국과만 나누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은 중국의 이런 의도를 간파하고 피어리크로스 등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인공섬 12해리 안으로 군함을 보내는 이른바 항행의 자유작전을 실시해왔다. 최근에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일대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전개했다. 23일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최신형 강습 상륙 함인 중형 항공모함급 아메리카함과 미사일 순양함 벙커일이 남중국해 분쟁 해역으로 진입했다. 홍콩 명보는 아메리카함이 지난 19일 이 지역에서 F-35B 전투기 CH-53E 슈퍼 스텔리온, 헬기 등 함재기 이착륙 훈련을 전개했다고 전했다. 미사일 구축함 베리도 이 지역에서 작전을 수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차대한 이번 작전에 미군의 해추진 항공모함이 투입되지 않은 것은 승조원들의 코로나19 확진 등에 따라 상당수 항모가 작전을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시어터 루스벨트함, 로널드 레이건함, 칼빈슨함, 니미츠함 등이 코로나19 사태로 작전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호기를 놓칠세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의 군사 활동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이 이끄는 항모 편대 소속 군함 6척은 지난 11일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 사이의 미야코 해협을 통과하고 12일 대만 동부 외해에서 남쪽으로 항행하며 긴장을 고조시켰다. 한편 유럽에서 반중국 정서 고조. 중국은 자국 내에서 코로나19가 진정세를 보이자 방역 성과 외교와 마스크 외교를 본격화했다. 하지만 의료용품 품질 문제가 곳곳에서 불거진 데다 중국의 책임 회피와 방역 성과 과시에 유럽 내 반중 정서도 고조되고 있다. 중국 관영환구시보는 난데없이 코로나19의 이탈리아 발원설을 보도해 현지 여론을 들쑤셔놓기도 했다. 독일 일간지 빌트는 최근 시진핑 주석에게 보내는 공개편지에서 전 세계를 도우는 중국 최대의 수출 히트 상품은 코로나다. 코로나가 조만간 당신의 정치적 멸망을 의미할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영국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 의뢰 설문조사에서는 영국 국민의 74%가 코로나19 전 세계 확산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고 답했다.